안녕하세요.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만 차분히 전해드리는 황금 정보 시대입니다. 지금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황금 가치 귀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금융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독 자주 들리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이재명 통장이라는 표현입니다. 공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통장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상품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정부가 강조해 온 서민 자산 관리 방식의 변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 가계 자산 보호, 중산층과 고령층의 자산 관리 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기조와 방향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통장을 두고 정부가 방향을 잡아준 상품 아니냐, 정책 기조를 반영한 금융 구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통장이 특정 인물의 이름으로 공식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 안정과 자산 관리 정책의 흐름 속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거론되는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예금과 투자의 중간 영역을 제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통장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금융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단순한 통장이 아니라 정부가 앞으로 가려는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통장이 고위험 투자를 장려하는 구조가 아니라 관리와 분산을 전제로 한 설계라는 점입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없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은행 예금 이자가 연 2%에서 3% 수준인데 IMA는 최대 8%니까 2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1억 원 넣으시면 1년에 800만 원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내가 직접 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다 굴려주고 수익만 나한테 돌려줍니다. 주식 모르셔도 되고 펀드 몰라도 됩니다. 그냥 돈만 맡겨두시면 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손실 사례가 늘어난 이후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무조건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작위로 등장한 상품이 아니라 정책 흐름 속에서 등장한 구조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어떤 금융 방향을 그리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단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통장이 왜 위험한 상품이 아니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상품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통장이 왜 단순히 위험하다거나 괜찮다라는 말로 정리될 수 없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통장을 두고 그럼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 통장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증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정해놓은 제도 안에서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즉, 정부는 틀을 만들었을 뿐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각 금융사의 책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국가가 관리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운전대를 잡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 국가 보증 상품이 아니라 정책적 환경 속에서 설계된 금융 상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이 통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통장을 안정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간 지점의 상품으로 인식합니다. 이 인식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기대치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통장은 안전한 예금과 공격적인 투자 사이에 위치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접근 방식도 둘 중 어느 하나처럼 단순해서는 안 됩니다. 이 통장을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상품이 무엇을 대신해 주는가가 아니라 이 상품이 무엇을 대신해 주지 않는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통장은 비상자금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바라볼 때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면 이 통장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통장을 실제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고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거나 아쉬움을 느꼈는지입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통장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선택 과정에서 많이 반복되는 패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통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의 공통점은 자금의 성격이 분명했다는 점입니다. 생활비와는 분리된 여유 자금이 있었고 단기간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었으며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감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 예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운용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간에 수익이 흔들리더라도 불안감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통장을 돈을 굴리는 도구라기보다는 자산 관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예금 만기 자금을 그대로 옮겨 담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존 예금과 동일한 안정성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심리적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단기간 안에 사용할 예정이던 자금이었다면 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주변의 권유만 듣고 가입한 경우입니다.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괜찮다더라는 말만 믿고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은 변동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처럼 결과의 차이는 상품 자체보다도 가입 전 판단 과정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의 자금 성격과 잘 맞는가입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자금의 목적, 사용 시점, 감내 가능한 변동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통장을 검토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확인 사항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적어도 선택 과정에서의 실수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을 볼 때 꼭 확인해야 할 핵심만 짚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누가 운용하느냐입니다. 이 통장은 은행이 직접 굴리는 돈이 아닙니다. 증권사가 운용합니다. 그래서 운용 실력이 곧 결과로 이어집니다. 둘째, 어떻게 굴러가느냐입니다. 이 통장은 예금처럼 고정된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그에 따라 수익도 달라집니다. 셋째, 언제 돈을 써야 하느냐입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이라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꺼낼 수도 있지만
그 시점의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넷째,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조금의 흔들림에도 불안해진다면 이 통장은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동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통장은 무조건 좋은 상품도 아니고 절대 피해야 할 상품도 아닙니다. 내 상황과 맞느냐, 내 성향에 맞느냐, 이 두 가지만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통장을 선택할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갑니다. 이 통장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는 의외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가 이 통장을 선택해도 되는지, 그리고 누가 피하는 게 좋은지를 분명하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통장을 선택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와 비상금이 이미 분리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월세, 병원비, 생활비처럼 언제든 써야 하는 돈이 아니라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통장은 단기 입출금을 반복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운영할 때 의미가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금만으로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지만 주식 투자에는 부담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주식처럼 직접 매매를 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면서도 예금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익 가능성을 기대해보고 싶은 경우라면 이 통장은 중간 지점에 위치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 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기본적인 구조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통장은 맡기면 끝인 상품이 아닙니다. 운용 방식, 위험 요소, 수익 구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 통장을 피하는 것이 나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자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금은 어떤 경우에도 원금 보장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통장과는 맞지 않습니다. 둘째, 수익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지는 분들입니다. 이 통장은 단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면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품 구조를 이해하려는 과정이 부담스러운 경우입니다. 이 통장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구조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다른 형태의 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통장은 누구에게나 맞는 만능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 사람에게는 꽤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통장을 고려할 때 마지막으로 꼭 점검해야 할 핵심 기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통장을 두고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망설여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단계에 와 계실 겁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선택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기준은 이 돈을 언제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가입니다. 이 통장은 단기간에 넣었다가 언제든 자유롭게 꺼내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간에 인출은 가능하지만 그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돈은 당분간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손실 가능성을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통장은 예금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 있고 때로는 마이너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잠을 이루기 어렵다면 그 자체로 이 상품과는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통장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내 자산 구조 안에서의 위치입니다. 이 통장은 모든 자산을 맡기는 통장이 아닙니다. 여러 자산 중 하나의 역할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성 자산, 안전자산, 투자자산이 있다면 이 통장은 그중 중간 성격의 위치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면 과도한 기대도 불필요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이해한 상태에서 선택하는가입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요즘 다들 한다고 해서, 혹은 이름이 좋아 보여서 선택하는 순간 이 통장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했다면 단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통장은 무조건 피해야 할 상품도 아니고 모두에게 권할 수 있는 상품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기대 수준을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하나의 선택지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기준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맞는 통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가르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이 통장을 예금처럼 생각하지 않는가입니다. 예금은 원금 보장이 핵심이고 이 통장은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선택 자체가 어긋나게 됩니다. 둘째, 자금의 성격이 분명한가입니다. 생활비, 병원비, 단기 자금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돈이라면 이 통장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라면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변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입니다. 이 통장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기대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작은 변동에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결정을 스스로 내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주변의 말, 유행, 인터넷 정보에 흔들려 선택하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본인이 구조를 이해하고 결정했다면 결과에 대한 수용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모든 기준을 종합하면 이 통장은 누군가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는 선택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통장이 내 상황과 맞는지 차분히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기준에서 천천히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